여러분이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도 봐야 됩니다. 거기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지라면. 새 집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청량리역 근처에서 이 롯데백화점 있는 이 근처에서 옛날 분당 판교도 그랬고요. 일산도 그랬고요. 다 그런데요. 여기 청량리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청량개벽이라고 하면 롯데백화점 있고 청량리역 근처 있고 항상 좀 좋은 거는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입지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재개발이 좋다, 재건축이 좋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왜 수시라는 카드를 그냥 버립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서 나한테 내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수시 떨어지면 정시 가듯이. 여러분이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도 봐야 됩니다. 거기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지라면. 근데 너무 이 입지에 매몰되는 거예요. 입지. 요즘 청량개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면 벌써 다 끝난 거다. 옛날에 가로수길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가로수길이라는 말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막 기자들이 모여서 가로수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길 세로수길, 뭐 경리단길, 뭐 이렇게 길 이름이 생기면 이미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막차 탈 수 있습니다. 청량개벽이라는 말을 알고 청량리에 기차 노선만 14개 생기죠. 뭐 GTX, KTX 뭐 그런 노선 또 4개 생기고 뭐 생기고 뭐 동북권 무슨 뭐 열차 생기고 막 거의 20-30개 생기고 그러니까 무조건 난 청량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돼 있는 분이 있어요. 항상 욕심이 탐욕을 부른다고 입지에 너무 매몰됐는데 나는 꼭 청육을 할 거야, 청칠을 할 거야, 청파를 할 거야 막 이 입지에 매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육, 청칠, 청파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기에 해당하는 돈은 나한테 없어. 그러면 이제 더 싼 걸 찾아야 되죠. 뭐 전농, 뭐 용두, 뭐 많아요. 뭐 제기, 뭐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기 6이 뭐 했다, 뭘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로 갈수록 싸니까. 그냥 내 돈에 맞추고 저 입지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다. 근데 이 단계를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이랑 관리처분인가. 그래서 대충 이게 이쯤 와 있는지 이 정도는 대충 보고 이 단계를 너무 고려하지 않고 사시면 돈이 너무 오랫동안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한참 벌어야 되고 돈도 쓰고 모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계, 입지와 함께 단계를 꼭 같이 고려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보통 돈이 없으면 초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자기 돈에 맞춰야 되니까. 청량개벽이라는 말이 있던데 청량리 일대 수많은 정비구역 중에 어디를 사야 할까요? 네, 청량리를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색깔이 있는데 여기를 빼고 나머지 공간에서 내가 일반 매물로 이 미주 아파트 지어진 지 오래된 이런 걸로 사겠다. 그것도 나쁜 시각은 아니지만 새 집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청량리역 근처에서 이 롯데백화점 있는 이 근처에서 옛날 분당 판교도 그랬고요. 일산도 그랬고요. 다 그런데요. 여기 청량리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청량개벽이라고 하면 롯데백화점 있고 청량리역 근처 있고 왜 항상 제가 여기 좋다고 얘기한 6구역, 7구역, 8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거리가 꽤 됩니다. 코앞은 아닙니다. 항상 좀 좋은 거는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하철역 가까운 데는요.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비싸면 수지가 잘 안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은 사업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돈을 제공하고 거기에 적당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조합원들은 그들의 공동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업하시는 분이 가장 영리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안목도 넓고 그런 사람이죠. 조합원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무지한 축에 들어가죠. 그냥 운 좋아서 내가 여기 조합원인 뿐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업 이익에 가장 민감한데 땅값이 비싸면 사업 이익이 안 나와요. 결국은 이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분양가로 할인 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 땅값을 치르는 건데 땅값이 좀 싸야 사업의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판교 같은 데도 보면은 역 앞에는 약간 대기업이 아닌 곳, 지하철역 앞에 가까운 데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요. 저기 마을버스 타고 한 3정거장 들어가야 되는 데는 뭐 현대 힐스테이트, 삼성 레미안 이런 건 오히려 저 안쪽에 있어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공사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업 이익도 좀 내고 그 갭을 입지가 안 좋은 갭을 약간 브랜드 파워로 밀어버리는 거죠. 여기 청량리 6구역 아마 GS일 거예요. 여기 이제 SK 관련해서 하고 그리고 이게 입지 보면 이게 거의 한 1400세대 정도 1400 몇 세대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한 400 몇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이 크잖아요. 나중에 보면 대충 뭉개집니다. 대충 뭐 난 GS가 더 좋아 뭐 SK 싫어 뭐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같은 입지고 이게 같이 대충 묶여가고 여기에 좀 큰 평수 여기에 작은 평수 이게 더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그게 희소 물량이 적으니까 더 희소성이 있는 좋은 매물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평형대를 놓고 봐서 옛날에 뭐 청구 아파트랑 삼성 레미안이 이렇게 같은 단지 안에 있었는데 삼성이 항상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청구가 뭐 그랬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면 이렇게 묶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기 6구역인데 이거나 같은 가격으로 나중에 점점 붙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청량리역에서 여기 고려대역이 있거든요. 고려대역 가는 제일 넓고 큰 길. 그 여기 이렇게 가는 사거리.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홍릉 근린공원이 명품 숲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려대 가깝죠, 경희대 가깝죠, 외대 가깝죠, 시립대 가깝죠. 그리고 뭐 바이오 생태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연구원들 그런 사람들도 일로 계속 들어올 거고 여기는 원래 주거 단지가 아니었던 데잖아요. 뭐 여기 양령시장 있고 막 도매시장 있고 뭐 수산물시장 있고 경동시장 있고 이렇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원래 전통적인 주거 시장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막 도시 비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겁니다. 여기 뭐 청약 넣어가지고 여기 당첨될 확률이 있겠어요? 막 400대 1, 500대 1 막 이런데 뭐 이거 하시려고 갑자기 외국인이랑 결혼하시거나 갑자기 애를 셋을 낳거나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결혼할 사람들이 있었다면 결혼을 약간 미루든가 앞당겨서 신혼부부 뭐 특별 공급 같은 거를 노린다는 건 되게 확률은 높습니다. 그거는 되게 고확률이에요. 신혼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렇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재개발 재건축 그냥 프리미엄 내고 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무슨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제가 조합원들끼리 1차 동호수 추첨한다고 그랬죠. 동호수 추첨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저층 4층에서 5층 나왔는데 조합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조합원들끼리 2차 추첨해요. 그 심한 곳은 3차 추첨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른바 로얄동 로얄층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요. 로얄 평형까지. 그리고 남은 뭐 찌끄러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선택 안 된 나머지를 일반 분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거를 사는 게 프리미엄을 내더라도 내 안전마진 확보했으니까 조금 더 싸고 동호수도 조금 더 좋고 거기다 안전마진도 확보됐고 그럼 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투기꾼. 난 투기꾼으로 안 살고 난 건전한 소비자가 될 거야. 나는 정부 정책에 다 준수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청약을 넣어봐야 69점이라니까요. 4인 가족 기준 69점이 만점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살라고 갑자기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거나 갑자기 부모님을 모시거나 갑자기 자녀를 더 낳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아서 나쁠 거는 없다. 그리고 쓸데없는 기사 검색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 좀 목표를 정하면 롱텀으로 해서 청량리 6구역 검색해 보시고 엄청 많아요. 제기 6구역 검색해 보시고 제기 4구역 검색해 보시고 청량리 4구역도 검색해 보시고 이걸 검색해서 그 기사 같은 거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읽으시고 여기에 딸려 나오는 블로그 같은 거 있어요. 그럼 그 블로그 부동산에서 만들어 온 블로그들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초등학생 이상의 식견을 가진 이상 분별력 있는 물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고요. 요즘 부동산 사기꾼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기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차라리 강의파리가 많고요. 부업 사기가 많죠. 그리고 최소 투자가 요즘은 저는 한 2억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이 좀 작은 시대가 됐어요. 내가 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청량리 근처로 알아보셔도 되고요. 2억보다 난 좀 적어. 그러면 뭐 빌라 같은 거 빌라 사서 재개발 진입하는 그런 거 많으니까 이런 거 좀 알아보셔도 되고요. 나는 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 6억 정도까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좀 더 좋은 걸, 좀 더 안전한 걸, 좀 더 편한 걸, 완전히 확실한 거 이런 거를 산다라고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그냥 일반 매물 시장 결국은 남이 살던 헌집 사시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게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직업병이 있는데 차를 잘 못 팔아요. 차를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차를 3년 보유했는데 왜 값이 떨어졌지? 보통 차 3년 타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부동산 3년 보유하면 아무리 안 올라도 20%는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곳에 사시면 2배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차를 잘 못 바꾸고 예를 들면 외제차 비싼 거 막 이런 거 거의 오피스텔 한 채 값이잖아요. 오피스텔 한 채 값으로 오피스텔을 살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도 고르시면 나쁜 투자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내가 무주택자라면 빌라 같은 거 한번 노려보시는 거.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재미를 느끼시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때 문 여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게 일하는 부동산들이에요. 주 5일 근무하는 부동산보다 약간 그런 부동산들, 주말에도 문 여는 부동산들, 직장인들 기준으로 평소에 검색해보고 궁금해 죽겠어요. 여기가 왜 이러지? 나 이 얘기 들어보고 싶어. 여기 매물이 왜 쏟아졌지?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그게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실망 매물에 기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용어. 관리 처분 인가는 분양 계획이다. 정비 구역이 됐으면 일단 시작은 된 거다. 그리고 뭐 실망 매물, 조합원 지위 승계 매물. 요 단어를 검색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여러분은 웬만한 지식은 다 습득이 되신 거고요. 재개발 물건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끝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골치 아프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재개발에 대한 형식과 절차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부동산의 정주성이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서 청량리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이 청량리 매물을 사실 필요가 없듯이 나는 신길동 쪽이 좋다. 그럼 그쪽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양천구가 좋다. 나는 뭐 수원이 좋다. 뭐 다 지역색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부동산을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실은 소개를 받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대장 아파트라는 게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조금 대장 부동산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요. 그 대장 부동산을 통해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그 물건하고 연관돼 있는 부동산을 소개받으시면 어차피 여러분은 수수료 한 번 내시지 부동산 2개, 3개 낀다고 수수료 2번, 3번 내시는 게 아니니까 여기 아파트 설명서 TV에 가지고 있는 촬영 컨텐츠들을 보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또는 대장 부동산이라고 할 만한 곳 위주로 컨텐츠를 수집해 오셨으니까 이 아파트 설명서 TV로 연락을 하셔서 대장 부동산을 소개받으셔서 본인이 찾고 있는 컨셉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서 자기 사주 얘기 안 하고 부풀려서 더 좋은 사주를 얘기하면 점괘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이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민망해하지 마시고 나의 현금 사정 언제쯤 입주하고 싶고 언제쯤 내가 돈이 들어올 것 같다. 심지어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자기 속내를 잘 얘기 안 해요. 2, 3억밖에 없다는 듯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차림새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0억도 있는 사람인데 그럼 부동산은 계속 2억짜리 물건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딱 한 번 정말 싫겠지만 부모님이나 친인척한테 손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다. 결혼할 때 집을 산다. 결혼과 동시에. 그럼 딱 한 번 좀 물어봐라.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얼마 줄 수 있어?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도 한 2, 3억 나오고 장인장모죠. 처갓집에서도 우리 딸이 집을 산다는데 내가 결혼 혼수는 못 해줘도 내가 한 2, 3억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럼 자기가 가진 돈 2억, 부모님 2억, 그다음에 처갓집에서 2억. 그럼 이제 6억이 됐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럼 그 앞에 부동산은 여지껏 헛작업을 한 거죠. 사실은 6억을 기반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여지껏 2억을 기반한 물건만 찾았으니까 격에 맞지 않는 물건을 추천한 게 되죠. 점보러 가면 사주를 얘기하듯이 본인의 자금 계획에 대해서,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대장 부동산을 찾아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좋은 매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